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금요일 밤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대한 열의로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 정부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R&D 사업계획서에서도 잠깐 밝혔듯이 그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는 일정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글을 작성하셔야지 사업계획서 선정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특히 요번에 이제 다다음 주에 마감하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공문을 보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샘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강의 들어가 보시죠.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 보시면 제가 기업정책정보신문 기자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업체를 소개하고 싶다. 탐방기사를 하나 써달라. 이러고 싶으면 저한테 그 보도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 송출해서 기사에 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조회가 되는데 기사 송출 업체 있잖아요. 그런 데다 하시면 기사 한 건당 뭐 15만 원, 20만 원 받는데 저는 기레기가 아니므로 여러분들이 보도자료 주시면 그냥 바로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템 잡기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지 선정이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아이템을 선택하면 우대하겠다고 이미 공지가 나와 있어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아이템,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공고문, 그 다음에 신청서, 그 다음에 매뉴얼, 이 세 가지를 훑어보고 작성 실습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의 기준, 어떤 경우에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점 챙기기. 아, 고만고만한 사업계획서라면 가점 있는 사업계획서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어떤 가점이 있고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선발 분야가 있고요. 현물 계산과 인건비 지원 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R&D 사업계획서 시간에도 잠깐 다뤘지만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업무 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총사업비 구성 요소, 총사업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은 어떻게 써야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실까요? 네.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창업 아이템을 정하실 수 있고 모집 공고를 해석할 수 있고 창업의 기준 오늘 파악할 수 있고요. 사업계획서의 뼈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이제 여러분 스스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정책자금 융자 시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죠. 거기에 대한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정책자금 예산이 융자 보증 합쳐서 130조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것들을 어디 가서 검색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기업마당이고요. 두 번째가 비즈봇 지원사업 알림이 챗봇이라고 하는 채널톡, 카카오톡 채널톡, 네, 여기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KB브릿지라는 앱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만든 앱. 그 다음에 소상공인 마당, 그 다음에 창업마당, K스타트업, 그 다음에 SM테크, 그래서 주로 R&D 공고가 나오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네, 이쪽에 가면 우리나라 거의 모든 그 정책 자금을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아이템 잡는 것부터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26살 창업자는 어떻게 해서 꽃길을 걷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30세가 되기도 전에 단단한 기반을 갖추고 30대 초반에 수백억대 자산가로, 수백억대 기업가로 거듭될 수 있었는가? 왜 그랬다고요? 네. 대학교 졸업한 때 군대 갔다 와서, 예, 선배들이 야, 요즘에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VR 이런 게 유행이라던데 너도 취업 대비해서 한번 배워봐. 그래서 학교에서 만든 과정 또는 밖에서 만든 과정 이런 데다가 한 두 달 다니면서 이 개념을 배웠습니다. 개념도 배우고 코딩도 해보고 좀 흥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만든 창업 보육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업을 하고자. 교수님들 도와주시죠. 그리고 대학원 선배들도 도와주죠. 그렇게 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당선이 되고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수익이 나게 되고, 이게 사업화 모델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니 이제 외부에서 투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은행에서도 돈 가져가라고 난립니다. 자, 이런 꽃길을 걷는 창업가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40, 50대 창업가의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40, 50대 창업가는 왜 가시밭길을 걸을까요? 40, 50대 창업가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부 지원 사업이랑 서로 안 맞으면 가시밭길을 가는 거죠.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은행에 가서도 끼케야 1, 2천만 원, 3천만 원 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창업자의 꽃길을 걷게 되는지, 그리고 창업자 꽃길을 걷는 청년 창업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청년 창업 사관학교거든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토스, 직방 이런 어마어마한 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다 청창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부가 미는 아이템을 잡아라. 그 26살 꽃길 창업자와 40, 50대 가시밭길 창업자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정부 정책에 편승하는가. 나이 차이가 아닙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죠. 정부 정책에 편승하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했는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OT 경영,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 그래서 기술 경영인데 4차 산업혁명 아이템, 이 기술로 창업을 하라 이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아이템 어떤 기술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발표해놓은 4차 산업혁명 분류입니다. 인공지능이 있고요.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 프린팅, 블록체인. 자,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첨단 소재, 스마트 헬스케어, AR, VR, 그리고 드론,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그 다음에 스마트팜,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예, 자율주행차 요즘에 완전히 뜨죠. 그 다음에 O2O 시스템, 오토 플랫폼,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핀테크. 예,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아이템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정부가 이거로 창업하면 혜택을 줄게 라고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창업을 하든 음식점을 내든 뭐 제조업을 하든 도소매든 이 아이템과 결합을 시키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정부 지원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흔히들 4차 산업하고 헷갈리시는데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참고 삼아 복습 차원에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1차 산업은 자연의존적 산업, 농립축산업, 2차 산업은 제조업, 그죠? 공업, 건설업. 3차 산업은 유통, 소매, 서비스업.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이미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이거 다 배웠어요. 그럼 4차 산업이 뭐죠? 네. 4차 산업이란 3차 산업의 하위 개념이에요. 이 서비스업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3차 산업을 이제 다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3차 산업의 하위 개념이고 지식 집약적인 산업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를 보통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 차 산업은요. 이게 4차 산업혁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4차 산업혁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아이템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고 4차 산업은 3차 산업의 하위 개념이에요. 산업분류란 말이에요. 산업분류랑 산업혁명의 단계랑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자, 5차 산업은요. 역시 3차 산업의 하위 개념인데 인간의 심적으로 작용하는 산업, 즉 패션, 취미, 관광, 레저, 스포츠, 휴양 이런 거를 5차 산업이라고 해요. 그럼 6차 산업은 뭐냐? 6차 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결합된 형태를 말해요. 1차 산업, 예를 들어서 농업, 거기다가 2차 산업, 그, 그 수확한 작물을 제조를 하는 거죠. 공장에서. 제조를 하고, 그거를 3차 산업, 유통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그걸 체험하게 하고, 그게 또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부과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걸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서 여러분 감귤 따기 체험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6차 산업이죠. 네. 그래서 6차 산업, 이건 이제 일본에서 도입된 개념인데 이런 걸 6차 산업이라고 해요. 즉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은 산업 분류, 산업 분류의 형태이다. 산업혁명 아이템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산업혁명을 이제 알아볼게요. 자,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은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시작됐어요. 네.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증기기관이 등장했죠. 방적기계 이런 것들을 이제 기관의 힘으로 기관의 힘으로 돌리고 기차가 나오고 그죠? 2차 산업혁명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철강, 석유, 전기 이런 산업이 확장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화기가 이때 나왔고 에디슨의 전구도 나왔고 추궁기, 내연기관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이때 나오게 되죠. 이게 2차 산업혁명이에요. 3차 산업혁명은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20세기 후반에 디지털 혁명, 컴퓨터, IT 기술 또는 ICT 기술 이거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21세기에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 4차 산업혁명 아이템이 중요한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연결, 자, 연결, 탈중앙화, 공유, 개방 이런 게 이제 주요 키워드예요. 연결, 탈중앙화, 공유, 개방. 구체적인 아이템으로는 로봇, 아까 보셨다시피 인공지능, 나노기술, 양자 프로그래밍, 생명공학, IoT,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드론 뭐 이런 것들.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이제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구분하실 수 있겠죠. 방송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조차 이 개념을 헷갈려서 틀리게 방송하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는데 잘못해서 4차 산업이라고 썼다. 그럼 얼마나 이게 우습습니까? 정부 지원 사업인데. 그래서 용어에 유의하셔야 된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다음 원래 교재로 돌아가서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MOT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MOP는 매니지먼트 오브 팔러시 펀드예요. 그래서 정책 자금 경영. 그래서 이 정책 자금 경영과 MOT 기술 경영이 합쳐진 게 R&D 자금이고요. 정부 출연금이 나오는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T와 MOP가 결합해서 출연금을 유치, 이 모델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사업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 계획서 쓰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청창사 공고문 양식 매뉴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터넷에 2021년 창업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창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청년 창업사관학교 신청서, 신청서가 사업계획서거든요. 그 양식이 나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창업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사관학교 신청 매뉴얼. 그래서 어떻게 전선에 업로드하고 어떻게 사업 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이게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공고고요. 그 다음에 모집 개요, 그 다음에 사업 목적, 정규 과정과 추가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집 분야는. 그래서 전국 18개 청창사가 있어요. 전국에 18개. 그래서 대상은 정규 과정은 창업 후 3년 이내 대표자, 추가 과정은 이 정규 과정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기업의 대표자. 여기에 각각 1억씩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졸업하고 요거까지 받으면 2억이죠, 총. 네. 우리나라에 2억을 그냥 주는 사업이, 네? 그것도 초기 창업자한테 이거 말고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쟁률이 빡십니다. 빡시지만 충분히 도전하실 만해요. 2번, 3번 하시죠. 뭐 떨어지면 안 되면 내년에 하고 안 되면 또 내년에 하고 그러면서 1년 내내 나오는 정부 지원 사업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는 안산에 있거든요. 안산에 있는 본교에서는 제조혁신 분야 4차 산업, 그 다음에 소부장을 우선 선발하겠다. 그 다음에 서울은 글로벌 진출 유망사업화 아이템 보유자. 그래서 수출할 수 있는 거, 특히 IT 분야 우대. 그 다음에 지역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역별 주력 산업 분야로 선발하겠다. 그렇게 해서 몇 명 모집하나요? 1065명. 예, 1065명한테 1억씩 주는 거예요. 얼마예요, 그럼? 네, 1000억인가요? 네, 1000억짜리 예산입니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 1년 이내에 사업을 완수해야 되고요. 네. 자, 수도권 볼게요. 수도권에서 455명 뽑습니다. 경기, 서울, 인천, 파주에 있는 경기 북부, 원주에 있는 강원. 여기가 한 권역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이 강원도에, 또는 파주에 있는 분이 서울에, 또는 뭐 강릉에 있는 분이 서울에, 이렇게 권역 내에서는 다른 청창사 지역에도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기도가 160명 제일 많이 뽑고요. 그리고 경기 동북부 구리에 있는 경기 동북부에서도 40명을 뽑고, 그 다음에 서울 135명, 인천 45명, 파주 40명, 원주 35명 이렇게 뽑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권 보시면 대전, 세종,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그렇게 해서 40, 30, 60, 35 이렇게 뽑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대전이나 여기 충남에 계시는 분들은 세종이나 청주로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 조금 뽑지만 경쟁률도 낮아요. 워낙 없어요, 지원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호남권 및 제주권. 그래서 호남하고 제주는 한 섹터로 묶었어요. 그래서 제주에 있는 분이 광주로 가도 되고 광주에 있는 분이 제주로 가도 돼요. 전주, 나주 그렇게 해서 60, 60, 45, 25 뽑습니다. 그다음 영남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그래서 일단 부울경 들어갔죠. 부울경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구, 경산. 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대구랑 경산이랑 붙어 있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50명, 60명, 50, 35, 60명 이렇게. 그래서 마감일은 2월 8일 5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시. 네, 이날 4시부터 전산 폭주합니다. 그래서 1시 이전에 접수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작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 넣다가 전산 다운돼 가지고 결국 접수 못 했거든요. 진짜 억울해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뭐 항의해도 안 됩니다.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그다음에 신청 방법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필수 서류. 이거 사업 신청서. 그다음에 각종 증빙 서류. 그다음에 법인이면 주주명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직원 있는 경우. 그다음에 대표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이렇게 서류 제출하고요. 신청 자격. 자, 정규과정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네, 이게 이제 정규과정인데 기술 창업은 49세까지 받아줍니다. 기술 창업은 49세까지 받아주니까 나 나이에서 잘리네. 예, 안 그렇습니다. 49세까지는 가능하고요. 기술 창업인 경우. 그다음에 이거 지금 나이가 50대이신 분, 60대이신 분들은 자녀분들 창업 준비로 시키신다고 하고 자녀분들이랑 같이 쓰셔도 좋아요. 자녀들이 아직 대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미리 경험해 보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업기업의 기준 날짜는 개인 사업자는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등기부등본의 회사 성립연월일. 법인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에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탄신일, 회사 탄신일. 개인 사업자는 개업일. 그 다음에 공동대표 각자 대표는 전원이 2명 다 각각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이거 추가 과정. 이거는 이미 청창사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8기, 9기, 10기네요. 정확히 말하면. 8기, 9기, 10기. 이 사람들은 여기 추가 과정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정부지원금 보겠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최대 얼마요? 1억. 예. 총 사업비의 70% 이하를 지원하는 거고 최대 1억이에요. 그리고 사용 용도는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 취득비, 마케팅비 등등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만 써야 됩니다. 회식비 안 돼요. 네. 뭐 이런 거 안 돼요. 간식비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쓰셔야 되고 총사업비가 100%라고 하면 정부 지원금은 70%, 그 다음에 입교자가 부담하는 현금은 10%, 현물은 20%예요. 현물은 제가 말씀드렸죠. 현물 뭐라고요? 인건비. 네, 직원들의 인건비 또는 대표님 본인의 인건비. 이걸 현물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내 인건비로 내 부담금을 상계할 수 있어요. 계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금은 요건 있으셔야 돼요. 내가 1억을 신청하면 1,0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현금. 이거 내야지 들어갑니다. 서류 심사 통과하면 요거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총 사업비 구성 예시 이렇게 들었죠.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이라고 하면 정부 지원금이 7천만 원, 입교자 부담금이 1,000만 원, 현금, 그다음에 현물, 인건비로 2천만 원 계상. 그래서 얘가 70%, 10%, 20%.
근데 아까 정부 지원금이 최대 얼마라 그랬어요? 최대 1억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걸 1억으로 바꾸면 뭐가 바뀔까요? 네, 이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이거 1억이라고 써 놓으면 너도 나도 다 그럴까 봐 샘플을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아요. 이거 1억으로 쓰시면 요거 바꾸시면 최대 1억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 심사를 거쳐서 발표 심사하고 심층 심사하고 현장 실사 나오고 결과 발표하고 협약 체결하겠다. 그다음에 주의사항 뭐 이런 회사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나오고요. 문의 예, 이쪽에다 문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청창사 홈페이지 중진공에 있는 청창사 홈페이지 또는 K스타터 가셔서 하시면 되고 주간 부처인 창진원에다가 주요한 문의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고문 받고요. 신청서 한번 볼게요. 빈 양식이죠. 빈 양식. 이것도 잘 안 보일 테니.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식이에요. 자, 파란색 글씨 잘 읽어보셔야 돼요. 파란색 글씨가 이제 가이드라인이에요. 작성 가이드라인. 예, 관리번호 이거 청창사 담당자가 기대한다고 하니까 손대지 마시고 접수번호 손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본 내용은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청인 이름 적으시고 여기에 서명 하시는 거고 정규과정 신청자는 해당 사항에 체크하시오. 근데 해당 사항 볼까요? 국세 체납 중인 자. 이거 체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체크하는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절대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다 체크해서 이거 다 체크하는 건 줄 알고 동의인 줄 알고 다 체크했다가 네. 그냥 바로 떨어지죠.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뒷장 넘겨보지도 않고 바로 탈락. 그 다음에 여기가 정규 과정이고 추가 과정도 마찬가지. 여기에 체크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체크했다 떨어진 사람 봤어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네. 이렇게 파란 글씨라고 되어 있죠. 파란 글씨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여기엔 뭘로 적어라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출하실 때는 이 파란 글씨는 다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지우시고 실제로 다 쓰셔야 돼요.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쓰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 현황 그래서 여기 정부지원금 현금 현물 합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주요 성과 있으면 쓰시고 없어도 예측치 쓰셔도 돼요. 이거 뭐 증빙하라고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개업 이런 거 다 쓰시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특허나 실용신안 뭐 이런 거 있으면 쓰시고 여기 보면은 그 등록 현황이잖아요. 그래서 등록 특허만 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출원 특허는 안 되고 등록 특허만 내라고 돼 있는데 등록 특허 없으면 그냥 출원 특허라고 쓰세요. 출원 특허라도 쓰세요. 그리고 괄호 열고 출원 중 이렇게 쓰시면 되죠.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쓰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과제 및 내용 내가 했던 이제까지 수행했던 프로젝트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그냥 비워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다른 과제 다른 정부 과제 다른 R&D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으면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없으면 당연히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화 과제 개요 요약 그래서 사업화 과제 소개 그래서 여기 가이드라인 있죠. 자 요런 걸 쓰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화 과제 자 요런 걸 쓰세요 라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다 국내외 목표 시장 쓰세요. 이미지 요런 거 이미지나 설계도 넣고 설명 쓰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블럼 문제 인식 단계 그래서 개발 동기 제품 서비스의 목적과 필요성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안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일정 그 다음에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그 다음에 성장 전략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그래서 이거 예산 편성, 그다음에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내수 시장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해외 시장 어떻게 할 건지. 네.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쓰셔야 돼요. 여긴 공란으로 내시면 안 됩니다. 해당 사항 없음으로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 역량. 그래서 해외 특허나 국제 인증, 뭐 ISO 같은 거 국제 인증이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여기다 쓰세요. 있으면 당연히 뭐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다음에 수출 분야의 핵심 인력. 우리 회사에 무역 경험자가 있다. 네, 그런 거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내 아직 직원은 아닌데 내가 이 사람을 뽑을 거야. 나 청창사에 뽑아주면 이 사람 뽑을게요. 라고 해도 그래도 그럼 적어도 돼요. 네, 적어도 돼요. 예정자도 적으셔도 됩니다. 이쪽에. 나 청창사 되면 이 사람 뽑을게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팀 구성. 그래서 대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술 개발하는 사람이, 대표가 기술 개발을 해도 되지만 대표가 기술이 없을 경우 팀원이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거 역량 있으면 써주시고, 현재 재직 인원 몇 명, 앞으로 몇 명. 1인 창조기업인 경우는 뭐 여기 빵명이죠. 추가로 한 3명 뽑겠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협약기간 내에 3명 뽑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직원 있으면 이렇게 쓰시는 거고, 현재 직원, 그 다음에 앞으로 뽑을 직원. 그래서 채용 예정 시기 몇 월 달에 뽑을게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파트너. 이거 되게 중요한데, 예상 거래처가 대기업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여기. 이쪽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들어가면 아주 좋은 점수를 얻어요. 사업성 면에서. 그래서 업무 파트너 현황 및 역량, 이것도 좀 써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기술이 있으면 기술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특허를 냈는지 아니면 기술 임치 제도를 뭐 활용했는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회사 뭐 보안 규정은 있는지, 하다못해 아무것도 없으면 하다못해 세콤이라도 한다 그러세요. 회사 보안을 위해서 세콤 설치 이런 거라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 그래서 사회에 공헌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보거든요. 근데 여기 저희들이 할 만한 거는 직무 발명 보상제도, 그 다음에 우리 사주, 스톡 옵션, 그 다음에 내일 채용 공제. 예, 요 정도는 준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쓰시고, 예, 이렇게 내용과 실적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기반 사업 추진 계획. 이거 있으면 쓰시는데 공정경제 쪽에서는 쓸만한 게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 내지 마시고 해당 사항 없음, 그래서 없는 건 이렇게 지우세요. 그다음에 지역 특화 아이디어 기반 사업 추진 계획. 지역별로 특화 산업이 있어요. 그 중진공 공문 별표에 지역별 특화 산업이 있거든요. 네, 그거 있으면 해라. 네, 있으면 해라 이거예요.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첨부 서류, 증빙 자료 들어가는 건데, 증빙 자료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자료 스캔 후에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미지 파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서류 심사 가점 사항이 있으면 넣으세요. 그래서 이제까지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가점 사항 있으면 넣으시고, 그 다음에 동의서 쭉쭉쭉 동의하시고, 이쪽에 사인 빼먹고 탈락하시는 분도 계세요. 기가 막힌 아이템 넣었는데 여기 사인 빼먹지 마세요. 이거 원래 출력해서 사인 또는 도장 찍으신 다음에 다시 스캔해서 보내시는 게 원칙입니다. 네. 여기도 대표자 이름하고 인감 또는 사인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렇게 신청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신청서를 이제 어떻게 전산에 업로드하는지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보겠습니다. 여기 헤딩. 네. 그래서 K-스타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여기 무슨 화면으로 이동해서 하세요. 특히 빨간 글씨 잘 보시고
네, 여기서 이거 클릭하셔서 공고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셔서 이렇게 쭉쭉쭉 하시고 정보 제공 동의하시고 신청서 작성하신 거 여기다 업로드 하시면 되고, 일반 현황 입력하는 거 있어요. 그 신청자 정보 창업 여부 입력, 이거 다 입력 그냥 빈칸 채우기예요. 쭉 입력하시면 되고, 입소형 거기에 아예 들어가 사는 거야. 월화수목금 들어가는 게 입소형, 주 한 번만 나가는 게 준 입소형. 네. 그래서 입소형은 최대 4석까지 사무공간을 제공하고요. 준 입소형은 공동 사무공간에서 이제 같이 써야 돼요. 공유하면서. 그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 기수액 이력, 기존에 자금 탄 게 있다. 정부 지원 사업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말고. 그리고 신청 지역, 이 권역 내에서 하나 신청하신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모집 분야. 그래서 그다음에 서류심사 면제 대상자면 거기에 대한 증빙, 청창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가점 여부는 이렇게 하시고, 가점 여기 가점 체크하는 거 있죠. 그래서 가점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챙겨서 접수하셔야 돼요. 무조건. 네. 공동대표 및 창업팀원 정보를 입력한다. 그래서 공동대표 및 창업팀원 정보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비 내역 입력하시고, 네, 이거 다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령. 그래서 나중에 오류가 나면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체크하시면 되고, 제출 서류 등록. 그래서 입력이 다 끝났으면 이거 앞에 우리가 봤던 그 사업계획서 그거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 확인, 접수 완료 확인, 접수 완료된 거 여기 제출 완료 이거 확인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고 모르는 거 이쪽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서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자, 그래서 일단 창업의 기준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다시 창업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자, 창업을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 그런 사업장이다. 근데 개인 사업자이든 법인 사업자이든 동종 업종을 유지하면 창업이 아니에요.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건. 그런데 아버님한테 물려받았는데 업종을 바꿨다. 그러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자, 여기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신청했어요. 근데 기존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면 불인정. 네. 개인 기업인데 기존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이종 창업하면 창업. 동종 창업을 했으면 원래 불인정인데 폐업 3년 초과면 인정. 부도 파산 2년 초과면 인정. 네, 요게 창업 인정이에요. 그다음에 개인 기업으로 신청하는데 기존에 법인 사업자가 있었어요. 기존에 법인 사업자 놔두고 개인 기업으로 신청했다. 그럼 창업. 기존의 법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 사업자로 신청했으면 당연히 창업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인기업이죠. 법인기업으로 신청했을 때 기존에 있는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고 이종 창업이면 창업. 동종이면 불인정. 아니, 동일인이면 불인정. 동일인이 아닌 경우면 창업. 동종인데 동일인이 아닌 경우.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으로 하는 소리죠. 그다음에 법인기업. 기존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했으면 창업. 이종 창업이면 창업. 동종 창업인 경우 폐업 3년 초과면 창업. 부도 파산 2년 초과면 창업.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창업. 그 외에는 불인정. 법인기업이죠. 기존 법인 사업자를 유지하면 그게 자회사다. 그러니까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다. 모 회사가 자회사에 지분 투자가 들어간 형태로 창업했다. 그럼 불인정. 자회사 아니다. 그러면 창업. 네, 그리고 기존 법인 사업자가 폐업했으면 뭐 당연히 창업이죠. 네. 네, 이렇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창업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가점 챙기기. 표시한 거는 저희들이 챙길 수 있는 가점입니다. 저희들이 챙길 수 있는 가점. 보세요. 신청 과제와 관련된 특허 실용 신안권을 보유 중인 자. 전용 실시권은 되고 출원 중인 거는 빼겠다 이거잖아요. 증빙서류는 등록 원부예요. 그래서 전용 실시 내가 등록 특허가 없으면 남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전용 실시권을 받아오셔도 돼요. 전용 실시권이 남의 특허인데 나만 쓰겠다. 내가 사용권을 독점하겠다. 이게 전용 실시권이거든요. 변리사한테 돈 주시면 뭐 얼마? 뭐 한 40만 원, 50만 원 주시면 이거 전용 실시권 해줍니다. 그래서 요게 가점이 0.5점이에요. 0.5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바닥에서. 그 다음에 여성이시다. 여성 창업이다. 그럼 자동으로 0.5점. 네. 그 다음에 근로자 미래 성과 공유제. 스톡옵션이라고 그러죠. 스톡옵션이 우리 회사 정관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1점. 근데 내가 개인 사업자야. 근데 스톡옵션 한대. 그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개인 사업자는 스톡옵션을 할 수가 없어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인 창조 법인인데 1인 창조 기업이고 법인 사업자야. 그런데 우리 회사 정관에는 스톡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도 돼 있어, 신고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스톡옵션 조항 추가하면 돼요. 그러면 1점 받는 거예요. 1점 가점 1점. 그다음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그 내일 채용 공제를 가입시키시면 1점. 그러니까 내가 뭐 직원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으면 무조건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가입시켜요. 직원이 600만 원인가 700만 원 내고 2년 뒤에 2천만 원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직원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그래서 여성이시고 특허 전용권 가져오시고 스톡옵션 넣고 내일 채용 공제 가입시키면 벌써 가점이 몇 점이에요? 3점. 3점이면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AI 영상 인터뷰 참여. 이거 올해부터 되는 건데요. 지원 기업이 워낙 많으니까 지원자가 인터뷰를 AI로 할 건가 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올해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참여하면 0.3점의 가산점을 주겠다.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그래서 가점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선발 분야 볼게요. 아까 했죠. 권역별로 나와 있다는 거. 여기 같은 색깔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어요. 다음 현물 계상 인건비 지원 한도 보겠습니다. 입교자 본인 대표님 여러분의 임금도 현물 계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야. 여러분도 인건비도 회사가 돈 낸 현물에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평균 급여액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월평균 급여액 곱하기 참여기간, 이거 뭐 12개월이잖아요. 참여기간 곱하기 참여율은 30%가 넘어야 되니까 뭐 한 50%, 뭐 70% 적으세요. 주구장창 이것만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 이거 100%라고 하면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경력에 따른 인건비를 쓰시면 돼요. 경력에 따른 인건비는 이쪽에 있어요. 학벌에 따라서 인건비가 달라져요. 국가가 책정해 놨어요. 그래서 학사 미만이다. 학사 미만이면 전문대졸, 고졸 아니면 그 이하 학력이면 월 180만 원으로 정해 놨어요. 아예. 그래서 이 이상 쓰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내가 학사다. 4년제 나왔다. 그다음에 연구사로서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경력 증명서를 쓰세요. 이전 직장에다가 경력 증명서 하나 써달라고 그러세요. 연구 경력 증명서. 그렇게 하시면 220만 원, 월 220만 원까지 현물 공제 되고요. 그다음에 석사하다. 그러면 275만 원 됩니다. 박사도 되는데 저희 방에 박사는 안 계신 것 같아서.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청창서 업무 플로우 볼게요. 회원가입. 예, K-스타트업.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고 사업 신청은 2월 8일 17시 마감입니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공고 이렇게 쭉 해서 아까 다 설명드렸죠.
신청서 작성을 하는데 일반 현황 입력, 공동대표 정보 입력, 사업비, 제출 서류 등록. 그래서 요거 업로드까지 하면 끝. 그다음에 서류 심사. 서류 심사 가점은 최대 3점까지 인정하겠다. 아까 3점 받는 거 알려드렸죠, 제가. 그다음에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겠다. 그러니까 60점이 과락이에요, 과락. 60점이 안 되면 아예 탈락. 그럼 60점 이상자를 뽑아놓고 그 중에 줄을 세워서 고득점자 순으로 쓰겠다. 이 정도입니다. 네, 발표 심사, PT 실시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그래서 서류 심사나 발표 심사나 서류를 보든 서류 통과해서 발표를 보든 어쨌든 60점이에요. 커트라인은. 그리고 한 줄로 세우는 거예요. 이 PT 되게 중요합니다. 이 PT 볼 사람은 서류 심사에서 아까 1065명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1.2에서 1.5배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0.2랑 0.5는 탈락시키겠다. 발표 심사에서. 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심층 심사. 심층 심사예요. 그래서 인터뷰 평가를 하는 거고 심사위원들 여러 명 그리고 대표님 1명 이렇게 다대 1로 인터뷰 평가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점수 반영하는데 요거 꼭 챙기세요. 요 공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점수 반영되도록 요건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현장 심사. 현장에 나와 보겠죠. 그 서류상 페이퍼 컴퍼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장 나와 볼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예비 합격자 10%까지 포함해서 110%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협약을 체결하는데 협약 체결할 때 현금 분담금 입금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못 입금하는 사람들은 예비 합격자 중에서 뽑습니다. 자, 그래서 청창사 플로우를 알아봤습니다. 자, 총사업비 구성요소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죠? 최대 1억. 총사업비 이거 총사업비 1억인데 정부지원금 7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이거 쓰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라? 네, 맥스로 써라. 맥스로. 총사업비는 1억 나누기 70%. 그죠? 요게 70%잖아요. 정부가 들어오는 돈이 최대 1억이잖아요. 그럼 총사업비는 1억이 아니라 1억 4,285만 원인 거예요. 민간부담금은 이 1억 4,285에서 정부지원금 1억 빼면 내가 부담해야 될 게 4,285만 원. 그 중에 현금은 1,428만 원. 현물, 인건비로 깔 수 있는 거는 2,857만 원.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사업비.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꼭 해놓으세요. 이거 지원 이거 잘못 썼다가 예산 다 깎여가지고 다 인정 안 되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네.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아이템을 선정하고요. 어떻게 해요? 정부 정책과 트렌드에 맞게. 특허 있으면 독점적 기술로 어필하시고. 이 트렌드 뭐라 했어요? 4차 산업혁명. 네, 정은경님 이거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기결승전. 기결승전. 사업계획서는 기승전결로 쓰는 게 아니에요. 기결승전. 결승전. 기결승전. 필요성 쓰고 파급효과 쓰고 그 다음에 뭐 아이템 설명 쓰고 개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 꼭 준수하셔야 돼요. 쉽고 간결하게 쓴다.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쉽고 간결하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쉽고 이게 뇌리에 딱 꽂혀요. 심사위원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줄 수 있으면 일단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신제품 또는 내 서비스가 주연이고 상대방이 악역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나쁘고 이런 게 제한적이고 근데 나는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의 명분을 강조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제고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익이다. 약간 낯뜨겁더라도 꼭 어필하세요. 그 다음에 수출에 효과적인 아이템이다. 그 다음에 고용 촉진 효과가 있다. 이거 다 정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꼭 쓰세요. 그래서 사업계획의 그 핵심 사항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결승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에는 뭘 쓰냐면 사업의 배경, 뭐뭐 때문에 개발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결은, 파급효과, 이걸 개발하면 이러이러한 걸 기대할 수 있다. 뭐 수입 대체, 원가 절감, 수출 신장,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승은 기술의 우수성,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과 장점은 이러이러하다. 정말 좋지 않니?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연구 개발 방법.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세부 마일스톤별로. 마일스톤 아시죠? 이렇게 중간에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정표? 중간중간에 있는 이정표. 마일스톤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일스톤별로 전체 사업을 분해하는 거예요.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쫙 일정별로 나열해 주면 그게 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들어갑니다. 실습. 예.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제까지 했던 설명 다 여기 들어있어요. 실습. 제가 이거 미리 작성해 놓은 거. 제가 빨간 펜 선생님이 돼서 체크사항을 빨간색으로 작성해 놨습니다. 미리. 자, 요 파란색, 예, 파란색 글씨 지우시라 그랬죠, 아까. 그래도 요거는 제출할 때 요거 지우시고,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예,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 자, 여기 체크하시면 된다, 안 된다? 네, 절대로 안 된다. 이거 공란으로 놔둬라.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째 들어가시는 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서명. 하고 서명 또는 도장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거 안 내고 했다가 그냥 바로 서류 탈락. 제일 억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본문을 8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8페이지로 작성하라고 그랬으면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엄청 많은데요, 자료가. 그건 다 뒤에 첨부 자료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창사에서 준 이 양식을 이 페이지를 오버하지 않게. 양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첨부 자료 참조, 그래서 뒤로 넘기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웬만하면 8페이지는. 자, 여기 2페이지잖아요. 2페이지. 둘, 넷, 여섯, 여덟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이 지금 10페이지예요. 제가 보니까 사업계획서 부분이 10페이지인데 10페이지면 해당이 없는 건 과감히 제목만 놔두고 해당 없으면 쓰고 그냥 탁탁탁탁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이로 꼭 작성하세요. 그 다음에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해라. 그리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해라.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다고 빨간색으로 내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양식의 목차 표는 변경 또는 삭제하지 마라. 네, 이거 여기 있는 거 이 양식 건들지 마라. 네. 행 추가는 된다. 줄 추가는 되는데 이거는 건들지 마라. 그리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유지해라. 필요시 이미지랑 표 추가는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현황 보시면 네, 여기다가 이거 뭐라고 했죠, 제가? 아이템? 네. 4차 산업혁명 아이템 무조건 쓰시고, 이름 쓰시고, 성별 쓰시고, 회사 이름 이거 다 쓰시고, 계엄 연월일 사업자 구분 쓰시고, 이거 제가 예산 짜는 거 알려드렸죠? 쓰시고, 이거 있으면 쓰시고, 이거 출원이라도 할지라도 쓰시고,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공란. 다른 R&D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공란. 그다음에 이거 여기는 여기 가이드라인이 핵심 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리를 풀었으면 이 소리예요. 예.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이거를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필요성, 기존 제품 서비스의 문제점, 그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해결한 걸 간단하게. 그래서 핵심 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예. 요걸 여기다 간단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요 칸 안에. 넘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해라? 예, 별첨 자료 참조. 그래서 또 넘겨라 뒤로. 그 다음에 사업화 과제 차별성. 그래서 원래는 이 차별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비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사 타사 비교하는 자료가 있어야 돼서 이렇게 박스 안에 박스를 하나 넣어줘서 주시면 심사위원들 읽기가 너무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타사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여기 박스 넣는 거 이거 포인트예요. 눈에 잘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국내 목표 시장. 그래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그 다음에 시장 규모. 구글링에서 꼭 찾으세요. 대충 찾으시면 안 돼요. 타깃 고객은 특정해야 됩니다.
전 국민 대상이에요. 그럼 탈락. 예. 어떻게 특정해야 돼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NZ 세대를 위한 무슨 아이템, 뭐 아니면 20대 후반의 사회 초년생을 위한 뭐뭐뭐 아이템, 이런 식으로 특정하셔야 돼요, 고객을. 우리 회사 제품은 이거 전 국민이 다 쓸 수 있는 건데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냥 탈락이에요. 심사위원들이 그래요, 원래 성향이. 채점 항목이 있어요, 그게. 판매 전략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라. 네, 수치화시켜라. 판매 전략 잘 팔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온라인 마케팅 또는 오프라인 마케팅, 구매처 아니면 거래처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뭐 더 어떻게 납품을 하겠다. 여기에 예상되는 매출은 얼마 얼마 얼마. 여기에 예상되는 매출은 얼마 얼마 얼마. 예, 조신혜 대표님 요거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 규모 구글링해서 꼭 찾으시고, 타깃 고객 특정하게 하셔야 되고요. 판매 전략 구체적으로 수치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 주셔서 적어도 전체 시장이 1000억 정도는 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가에서 투자하겠죠. 네, 1000억 정도 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갖다가 한 거예요. 샘플로. 이렇게 넣으시라고. 이게 원래 되게 큰 이미지인데 이렇게 줄여서, 요 규격에 맞게 줄여서 넣으시고, 여기에 제목 넣으시고, 제가 설명되어 있잖아요. 자, 직관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소개할 수 있는 도면이나 그림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네, 반드시 들어가야 돼. 여기 글씨만 쓰시면 안 돼요. 그림 넣으세요.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하면 손으로 그린 스케치라도 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 뭘 개발하려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4컷 정도 준비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빨간색으로 했어요. 꼭 하세요. 이게 지금 이거 빨간 펜으로 이렇게 첨삭한 게 어마어마한 자료예요. 이게 밖에서 이게 컨설팅 코칭 사업 계획서 작성 코칭 받으면 이거 몇백만 원 하거든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개발 동기를 기재해라. 개발 동기가 뭐예요?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라. 스토리텔링 추가해라. 무조건. 그 다음에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써라.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써라. 스토리텔링을 넣어라. 예. 요 작은 공간에 요걸 다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의 목적과 필요성.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막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되는 문제점인지 막 이런 걸 막 부각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점, 그 다음에 한계점, 문제점, 그리고 기존 제품의 한계점 이렇게 딱 써주시고, 당사 제품 개발의 필요성. 그래서 나는 이런 걸 개발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템이 필요한가,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 아이템이 필요한가 써주시고, 주로 원가 부담에 대한 비용 절감, 고유지비 문제 지적해 주시고, 비용 절감. 예, 전형적인데 이걸 안 쓰시면 채점할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거 써주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수입품에 의존하고 다국적 기업에 의존하는 상품을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신장, 이렇게 꼭 써주시고, 여기 실현 가능성, 솔루션, 그래서 개발 방안, 그래서 마일스톤별로 쪼개라 그랬죠, 제가. 사업명은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한마디로 알 수 있게 작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50km 이상 고속 주행이 가능하고 산업도로 주행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의 충전단치 개발. 네, 이게 우리가 제출했던 처음 과제명하고 동일하게 또는 비슷하게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한 문장으로. 그 다음에 전체 제품을 개발 단위별로 잘게 쪼갠 세부 개발명이 아래 추진 일정과 동일하도록 작성. 예, 마일스톤을 이렇게 깔아 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추진 기간, 세부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사 사진이 아닌 구상도, 예상도 첨부할 것. 실사 사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미 개발이 끝났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상도나 예상도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반 이건 뭐 이건 대충 쓰시면 되고. 성장 전략 어떻게 자금을 쓸 거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렇게 쓰시는데 저는 청창사 아니면 돈 줄 데가 없어요. 이렇게 너무 애절하게 쓰지 마시고 청창사도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좀 간곡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투로 쓰시는 게 좋겠죠. 네. 그다음에 사업비 세부 내역, 재료비, 예조용역비, 지급수수료, 네, 요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청창사 요 가이드라인 보시고 요거 쫙 쓰시고 아까 예산 편성할 때 정부 지원금은 얼마? 1억. 대응자금은 1,428만 원. 현물은 2,857만 원. 네, 여기에 맞게 합계가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여기에 맞게 딱 맞춰서 쓰세요. 그 다음에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그래서 주 소비자층, 주 타겟 시장, 진출 시기, 시장 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실적. 네,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수 시장 진출 실적. 근데 창업할 건데 내수 없어요, 실적. 그러면 해당 사항 없음. 이미 창업을 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있는 거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해외로 어떻게 갈 거냐. 똑같이. 없으면 없다. 쓰시면 돼요. 글로벌 진출 역량. 이것도 없으면 없다. 쓰시면 돼요. 수출 분야 핵심 인력. 우리는 이런 사람이 수출할 거예요. 같이 참가할 거예요. 없으면 없다. 그 다음에 대표자 직원의 보유 역량, 기술 보호 노력. 자, 이거 중요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높게 보는 게 대표자의 역량이. 그래서 대표자의 기술 개발 능력, 이 관련 분야에 대한 경력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그게 괜찮다 그러면 가능한 모든 포상 이력, 사소한 자격증까지 다 써주세요. 네, 그래서 본인을 어필하셔야 돼요. 네, 증빙 없어도 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사소한 것까지 본인을 어필하세요. 어필. 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대표자 현황 및 역량. 대표자 보고 주는 거잖아요, 돈을. 네. 그래서 나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셔야 된다. 네, 현재 재직 인원 및 고용 계획. 현재 직원이 있으면 몇 명, 앞으로 뽑을 거면 몇 명.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쪽 업무 파트너 이쪽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있으면 추가해 주셔라. 그리고 기술 보호 노력. 공란으로 두지 말아라. 하다못해 세콤이라도 적어라. 그 다음에 이거 직무 발명 보상제도, 주식 스톡옵션, 내일 채용 공제. 요거는 적어도 챙겨라. 이거 다 가점 사항이니까. 남들은 다 가점 받는데 내가 가점 안 받으면 내가 붙겠어요? 떨어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2개 이상은 적으셔라. 그 다음에 신청 과제가 공정경제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없는 걸로 써라. 이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없으면 그냥 없음으로 쓰셔야 되더라고요. 그냥 공란을 내지 마시고 여기에 이렇게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삭제해서 위로 당기세요. 그러면 이게 10페이지짜리인데 뭐 9페이지나 뭐 이렇게 줄겠죠. 그래서 증빙자료 스캔 후 붙인다. 이것도 자료 스캔해서 붙인다. 예, 그리고 여기 또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될 거 서명. 예, 절대 여기다 동의함 체크하셔야 되죠. 동의함 체크하시고 앞에는 체크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동의함 체크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 까만 네모로 하시거나 체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다 쭉 다 동의함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다 동의함 해주시고 여기 꼭 서명 또는 도장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된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실습까지 끝났습니다. 정리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정리, 복습 안 하면 다 까먹는 거 아시죠? 복습. 오늘 뭐 배웠어요? 아이템 잡기. 4차 산업혁명 아이템으로 잡아라. 네. 그 다음에 청창사 공고문 신청서 매뉴얼 같이 살펴봤습니다. 창업의 기준 봤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가 있어도 새로 창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 3년 이내면 창업 안 해도 그냥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점 챙기기. 네.
그다음에 우선 선발 분야, 그다음에 현물 계상, 인건비 지원 한도, 네, 이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업무 플로우 같이 배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가점 챙기기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총사업비 구성 요소, 그래서 총사업비 현물, 그다음에 현금 다 계산하는 거 배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알려드렸고, 같이 실습까지 가이드라인으로 빨간색 표로 가이드라인까지 해서 드렸어요. 같이 봤어요. 네, 이거 후기 쓰시면 당연히 강의안 제공하고 아까 그 빨간색으로 첨삭했던 자료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후기 블로그에 쓰시고 블로그 링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당연히 강의안 드립니다. 이런 강의안을 어디서 받으시겠어요? 이거 몇백만 원짜리 가이드라인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정부 지원이 가능한 창업 아이템을 정할 수 있다. 청창사 모집 공고를 해석할 수 있다. 창업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의 뼈대를 잡을 수 있다. 사업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청창사 사업계획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로 하시죠. 언제가 마감이라고요? 2월 8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이제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채널톡 꼭 등록해 주세요. 채널톡 등록해서 저한테 카톡까지 보내주셔야 돼요. 채널톡만 보내시고 그 채널 추가를 안 하시면 이렇게 친구 아님으로 떠요. 친구 아님으로 뜨면 안 돼요. 제가 발송하는 공지를 못 받으세요. 그래서 꼭 이거 채널 추가를 해야 이게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채널 추가 누르시고 채팅하기 눌러서 저한테 채널 추가 완료 아니면 완료라고 카톡을 해 주셔야 제가 인식을 합니다. 네. 채널 추가만 하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저한테 말을 걸어 주셔야 제가 인식을 해요. 알겠죠? 네. 그 중진공 자금 정보 계속 나갔잖아요. 그죠? 채널톡 받으신 분들은 알죠? 그래서 꼭 해주십시오. 자, 그럼 1대1, 아니 1대1래.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많이 올라왔네요. 한번 볼까요? 뭔 질문이 이렇게 많아 오늘? 질문을 12시까지? 12시 10분까지 12시에서 12시 10분까지만 할게요.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다솔지니, 저는 법인 일반 사업자 둘 다 제가 대표인데 그럼 창업 불인정이겠네요. 법인은 19년 2월 오픈, 일반 사업자는 20년 10월 오픈. 아까 제가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기준에 맞추시면 창업이 되겠죠. 개인 사업자 폐업 아니 제3의 법인을 만드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제3의 법인 만드세요. 내일 채용 공제는 최초 고용보험을 든 사람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네네. 김은정 대표님, 가족이면 안 되는 거죠? 네. 직계가족 안 되고 4촌 이내의 인척 안 되고 6촌 이내의 혈족 안 됩니다. 혈족은 친가, 인척은 외가. 네. 안 됩니다. 4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의 혈족 안 됩니다. 네. 아드님은 다른 회사에 취업시켜야 해요. 네, 맞습니다. 다솔지님 박사시네. 죄송합니다. 저희 방에 박사님이 계셨네. 다솔지님 박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방에 박사님이 계셨네. 영광입니다. 고은 대표님, 대표자 본인 인건비도 학사, 석사 그 기준에 맞춰야 하나요? 네. 거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연말정산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참여율 곱하시면 되고 그게 없으면 박사, 학사 거기 인건비에 맞추셔야 된다고요. 예, 작년 연말정산 실적이 있으면 그거 다 인정.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정부가 정해놓은 인건비를 입력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것보다 더 많이 받더라도 거기까지만 인정돼요. 내일 채용 공제 대학생도 가능해요? 4대 보험 가입하면 되겠죠? 네. 4대 보험 가입자니까. 네. 고은 대표님 아까 26세 청년이 몇 억, 몇십억씩 투자받았다고 하셨는데 그중 일부인 자기 자본금을 어떻게 충당한 걸까요? 증자했죠. 네, 증자했습니다. 증자. 엔젤 투자자들 뭐 네, 증자. 자솔진이님 빨간색은 꼭 하라는 거고 앞에 하지 말라는 거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뭐 말씀하시는 거지? 실습? 실습할 때 우리? 실습할 때 실습 파일 볼까요 다시? 실습 파일 어디 갔어? 샘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다 똑같이 다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네. 첨삭도 빨간색으로 했고 이거 하시라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네. 이것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이건 하지 마시고 네. 나머지는 따라서 가이드라인 해주시고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어 놔서 제가 쓸 색깔이 빨간색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자솔진이님 1인 창조기업 어디서 등록하는지 사이트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네. 이거 구글 해보시면 금방 알 텐데. 어디 갔냐? 구글 아무거나 해보자. 1인 창조기업 등록 여기 있네요. K스타트 지원센터 여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네,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클린와범님 현재 회사를 재직 중인 직장인이라면 청년창업 사관학교 신청 가능 여부. 네, 됩니다. 사업자 내시면 돼요. 4대 보험 미등록? 당연히 되죠. 그러면 4대 보험 등록해도 됩니다. 사업자 있으면. Q2 만약 가능하다면 근무 시간이 겹치더라도 청창사 가야 되는지. 청창사가 입주는 월화수목금 무조건 가야 되고요. 그 준 입주라고 있죠. 준 입소. 일주일에 하루 가야 되는 거. 네, 그거는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것도 안 가면 탈락이에요. 사업장 소재지가 없더라도 청창사 신청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어떻게 사업장 소재지가 없을 수가 있죠? 집으로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가능하다면 사업장 소재지 없더라도 직원 채용을 자택근무로 가능한지. 네, 됩니다. 네. 집으로 하시면 돼요. 집으로. 직원 채용해서 뭐 원격 근무, 뭐 재택근무 이렇게 하셔도 되고 4대 보험 가입시키시면 돼요. 그거 저기 고용계약서에다 쓰시면 되고 근로계약서에. 아, 네. 질문이 끝났네요. 이영호 대표님, 꼭 4차 산업 관련, 꼭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안 하셔도 되는데 확률이 떨어진다고요. 왜 가시밭길을 가시려고 하냐고요. 왜? 가시밭길을 가지 마시고 네, 꽃길을 가시라고요. 꽃길. 꽃길을 가시라니까. 왜 가시밭길로 가시려고 그래요? 정부가 믿는 사업으로 창업하세요. 청창사와 비슷한 중년 프로그램이 있나요? 중년 프로그램이 몇 살인지 몰라도 기술 창업은 49세까지 되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나이 상관없고요. 네. 그럼 이제 더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 자료 제가 정성 많이 들였습니다. 저렇게 빨간색으로 아래 한글에다가 첨삭해서 했으니까 꼭 후기 잘 써주시고 블로그 링크 저희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블로그에 방문해서 비밀 댓글로 오늘 자료 다 올려드릴게요. 유용하게 쓰세요. 저 가이드라인대로 했는데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예. 정부에서 미는 아이템이고 저기 제가 하라는 대로 가점 다 획득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서까지 저렇게 가이드라인에 따라 썼는데 떨어지면 그 심사위원이 이상한 거예요. 올해 떨어졌더라도 내년엔 당연히 되고요. 좀 이따가 3월에 나올 예비 창업 패키지에 똑같이 써서 내셔도 돼요. 예. 아니면 초기 창업 패키지 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R&D 사업계획서 저거 조금 바꾸면 R&D 사업계획서거든요. R&D 사업계획서로 내셔도 됩니다. 예. 허준석 대표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네, 제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라고 안 했나요? 네, 맞습니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에요. 네. 친가는 6촌, 외가는 4촌.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